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4% 이상 급락했는데 미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6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인데 견조한 고용시장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44.1%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날 자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에 굉장히 적대적인 겐슬러 위원장의 사태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내년 1분기에 최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첨단 AI 칩 수요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생산량의 확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2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처럼 이렇게 동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가장 먼저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을 나타내게 되면서 장 마감 시점 들어서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44%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또 전날 애프터마켓에서 호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이날만큼은 이 블랙웨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대감이 다소 반영이 되면서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알파벳이 이 미 법무부가 구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했다는 소식 부각이 되게 되면서 4%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비트코인은 한때 9만 9천 선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벌써 이 10만 달러라는 고지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AI 테마의 매기가 상당히 좀 쏠리고 있네요. 엔비디아의 3분기 호실적에 또 11월 반도체 수출 호조세 어제 들려왔었죠. 또 무엇보다도 이 전날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여전히 투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정부가 오늘 2050년까지 이 원자력 발전 장기 로드맵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에 원전주 현재 강세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 섹터도 호재가 있었는데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 정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R&D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관련 밸류체인 일제히 불기둥 뿜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보합 마감한 코스피 시장 이 총 거래 대금이 8조 1천억 원가량으로 코스닥에 역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시각은 1.04%가량 빨갛게 올라가면서 2,500선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거의 11거래일 만에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물 담아내면서 양호한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네요. 이어서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보합 마감한 코스닥. 오늘은 0.93%가량 상승해가면서 687선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4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 이탈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일 연속 현재 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기관은 나홀로 현재 26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해볼 부분은 외인 매수세가 드디어 다시 좀 돌아와줬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마리화나 관련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해리스 당선인이 된 것도 아닌데 마리화나가 요새 왜 이렇게 움직이나 싶은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요. 국내에도 이 모멘텀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2020년 경북 안동시의 일부 지역을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 사업이 약 한 달 뒤인 11월 30일에 곧 종료가 되는데요.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식약처는 오는 12월까지 의료용 대마 관련 개정안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 시점이 마리화나 섹터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중에서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력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준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 얘기를 해줘도 머릿속에 맴도는 얘기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한번 봐봐요, 한번. 월요일 날에 녹화 방송 돌려보면 이제 시장 거의 바닥 친 거 맞다. 우리나라 시장 2,400 안 깨질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돌아설 것 같다.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면은 미국 장도 돌아설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사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18일 날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 방송도 이번 주 몇 번 했죠. 한 2번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주식을 이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 사야 돼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다음 주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은 아닌데요. 움직이는 애들 보면 지금 엔비디아도 어제 또다시 역사적인 신고점을 한번 돌파했다가 살짝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잘 마감을 했고 나스닥 일단 다우는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신고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이제 한 방만 가면 돼요. 한 방만 가면 역사적인 또 신고점 갱신. 나스닥은 나스닥 일단 건너뛰고 S&P 500도 한 방만 가면 역사적인 정고점 돌파 갱신. 자, 나스닥 또 사실 한 방이네요. 얘도 한 방이네요. 한 방만 나오면 돌파인데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도 미국장은 빠질 생각 없어요. 아마 조금 반씩 반등을 줄 겁니다. 다음 주는 돌파가 나오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금리 인상 뭐 지연된다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다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시장 올라가잖아요. 미국장 올라가잖아요. 그런 얘기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쯤 되면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고 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년에서도 한 100번 나올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냥 시장의 추세가 죽었냐 깨졌냐 제가 시장이 끝났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계속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우리나라는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많이 빠진 게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냥 강해서 좋은 거고 어쨌든 미국은 또 넘어갈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 엔비디아 또 오늘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강해요. 그리고 구글이 지금 독점 때문에 이제 이전에도 있었던 이슈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하든 어쨌든 그 매각을 하죠. 분할이 하는 게 매각을 해서 이제 힘을 빼놓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지금 반토막이 나든가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죠. 엄청 강하다는 얘기 미국장이. 만약에 장이 빠질 때에서 그런 악재가 터지게 되면 나스닥 마이너스 8% 떨어지고 다우존스 10%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한 반토막 나고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5천조에서 뭐 3천조 날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예전에는 벌어졌단 말이죠, 진짜로. 근데 장이 강할 때서는 뭐 그러느니 말거니 뭐 그냥 뭐 올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장이 강하고 좋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매각 이슈가 나와도 크게 안 빠지는 구글을 보면서 역시 미국장은 참 강한 초상승장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또 미국 시장 또 얘기할 때 또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자리.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저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저점 테스트 구간이라고만 얘기하고 말았죠. 투매하지 말라 그랬고 미국장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미국은 제가 조정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대충 5일선 이탈, 목요일, 금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빨리 얘기했으면 수요일일 거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미국 5일선 조정입니다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빠져봤자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 나온 거고 그 과정을 보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딱 보니까 이건 바닥을 치는 모습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은 주식 사라고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뭐 거기서 깔끔하게 탁 튀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이 5일선 조정이다 보니까
이게 튀질 못했던 건데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은 다시 조정을 탈피하고 다시 상승적으로 역사적인 또 신고점 갱신으로 올라가고 뭐 일본 시장 아까 건너뛰었는데 일본 시장도 오늘 플러스 나옵니다. 그러면 바닥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월요일에 샀었는데 안 샀어도 우리나라 종목도 올라간 게 없네요. 그렇죠?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원전 테마사부터 해서 뭐 메디케어 관련주들, 의료 AI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뭐 온 동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싹 다 움직이죠. 유리기판, 조선, 뭐 반도체, 로봇, 그렇죠? 오늘 로봇주들 이번 주 로봇주들 이렇게 강했습니다. 로봇주, 그다음에 게임주 이렇게 다 움직여요 지금. 싹 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에 있는 거 이제 밑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 있죠. 그냥 주워 담으면 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월, 화, 수, 목, 금 5일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일째.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심리가 다 꺾여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계속 흘릴 거예요. 언제 사라 그랬지? 오늘도 제가 분명히 주식 사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되잖아요. 언제 사라 그랬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발 미국 올라가죠.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래도 언제 그랬지?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면 돼요.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갈 겁니다. 근데 하는 방법을 못 사서 몰라서 못 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주식도 사야 된다는 거. 안 빠져요. 2,400 안 깨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근데 미국 장은 이제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도 지금 3% 강세지만 저것 말고 뭐 반도체서부터 해갖고 뭐 원전 테마, 그 다음에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뭐 다 좋아요.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도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쪽에 이제 대마 관련주 내각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그리파이라는 그 미국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1월 달 초부터 지금 딱 한 달 아직 안 됐죠. 3주, 4주째? 3주째 22일이니까 3주 딱 지나니까 1200%에서 1300%, 12배, 13배 올라갔습니다. 뭐가? 대마 관련주. 미국의 에그리파이라고 있어요. 에그리파이라고 인터넷에 딱 에그리파이 주가 그러면 나오는데 이따가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에그리파이가 11월 달 초부터 딱 3주 지났더니 왜 12배, 13배를 갔을까? 미국에서 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근데 내각 구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듣기로는 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에그리파이는 무슨 정보가 있었길래 그렇죠?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하여튼 수상하죠. 그래서 에그리파이라는 미국에 있는 대마 관련주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대마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내각까지 구성했는데 뭐 걔네들 모아놓고 뭐 거기서 뭐 할 겁니까? 뭐 앉아가지고 뭐 커피나 마시고 놀겠어요? 뭔가 정책을 얘기를 하고 뭔가 하겠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움직일 거고 바닥에 있으니까 자 어떤 종목인지 또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유럽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까지 이 계속해서 반독점 이슈로 연신 발목이 잡히고 있는 구글인데요. 매각 이슈 그 규모 대비해서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정말 초강세장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 바랍니다. 그럼 이 마리화나 관련주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에 다가와 있죠. 오늘 장의 주인공은 누굴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저번에 정말 아찔한 그런 상승률을 안겨줬던 종목이었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오성 첨단 소재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 시각 0.2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437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오성 첨단 소재가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얼마 전에 안겨줬었잖아요. 이 부분까지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요. 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급등명주 종목 얘기하고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한 또 종목도 얘기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성 첨단 소재 뭐 며칠 전에서도 여러분들 추천하고 나서 갑자기 급등해갖고 뭐 25% 수익 나고 16% 수익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지금 미국에 있는 에그리파이라는 종목이 엄청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수상하죠. 그럼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에그리파이라는 이따가도 그 기업 내용과 아니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기업이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지 인터넷에 있는 걸로 제가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에그리파이가 제가 볼 때 되게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뭐 에그리파이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서 지금 오성첨단소도 그렇고 우리바이오도 그렇고 앞에 거래량 봐서는 그 세력들이 지금 작전을 해놨어요. 지금 얘네들이 뭔가 매집을 해놓고 제약바이오가 크게 갈 것 같으니까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뇌전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약들에 대해서 12월 달에 못 들어온다 그랬죠. 레캔비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치매 관련된 그 관련주에 가고 분명히 얘네들이 엮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로 엮든 간에 신약 이슈로 엮든 다음에 얘네들이 크게 올라갈 건데 지금 미국에서 먼저 대마 관련주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 얘네들도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 안 주려고 머리 엄청 싸매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대충 사놓으면 돈 되는.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니고 그냥 이제부터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닥 뭐 더 내려온다 해도 말도 안 되고 미국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야 돼요. 지금 아무거나 사야 돼. 아무거나. 뭐 이게 싫으면은 뭐 저기 뭐냐 원전 테마를 사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반도체 아무거나라도 아니면 제약바이오 아무거나라도 지금 사놔야 아니 지수가 이제부터 반등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성첨단소재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1월 11일 한미사이언스 37,000원이고요. 1.1%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12일 퍼스텍 3,1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3일 국제약품도 마찬가지로 5,300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4일 오성 첨단 소재, 잠시 후에도 자세하게 만나볼 거죠. 1,409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25%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목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15일 셀리드 4,500원인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휴마시스 1,720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9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1,950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줬고요. 20일 현대약품 3,625원, 1.5%의 상승률 기록했고 21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매수가에 동일한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가장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온 종목들 저희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 매수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월요일 날에 휴마시스 드렸었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거래량 괜찮고요. 차트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뽑아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올라탔는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 떨어질 생각은 더 없고요. 그냥 이러다가 튈 겁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그냥 좋은 종목이에요. 바닥에 있고 거래 앞에 실려 있고 기가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뭐 영하권으로 낮에도 떨어져야 되는데 뭐 7도 뭐 8도 뭐 따뜻해가지고 호흡기 질환 뭐 이슈는 별로 나오질 않는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항상 그 이슈는 계절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관련주로 움직일지 저걸 움직일지 이걸로 움직일지 뭐 그것까지는 뭐 세력들이 뭔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튑니다. 올 겨울에서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내려오면은 다시 잘 봐야 될 종목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 자율주행차 관련주. 자, 차트도 괜찮죠? 시장도 돌아가고 있고 얘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8% 수익이 나왔는데 안 팔아야 된다 그랬죠? 장이 돌아섰습니다. 돌았고요. 장이 이렇게 돌았을 때에서는 패턴주, 그다음에 바닥주 깨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드렸던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치 종목들, 표적 종목 드렸던 것 중에서 깨진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비결은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지금 대충 사놓으면 안 깨져요. 빠질 만큼 아주 징글징글하게 빠졌죠. 우리나라 거의 뭐 2년 동안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실제로 2년은 아니에요. 우리 7월 달부터 빠졌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5개월째 월봉상으로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데 느낌은 한 2년 동안 빠진 느낌이죠. 하도 안 올라가 갖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것도 올라간 거 없는 바닥이니까 하여튼 또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좋은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약품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에 동시에 가격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바닥이죠. 바닥이고 이미 벌써 1.5%의 수익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잠깐 뭐 올라온 것도 아니죠, 뭐 그냥. 근데 이제 시장이 바닥을 지금 쳤습니다. 월요일 날에 지금 바닥을 쳤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를 했고 미국은 제 예상대로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 일본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하여튼 다 올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12월 달에 레켄비 치매 신약이 들어옵니다. 레켄비 성능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효과는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레켄비가 효과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레켄비 다음으로 계속 치매 쪽으로 뇌전병으로 혹은 그런 희귀질환 그러니까 뇌 쪽으로의 그런 이제 그 신약 관련주들이 뭐가 계속 준비되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현대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명문제약이라든지 고려제약이라든지 신신제약이라든지 이렇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2017년도에서는 요 네 종목 위주로 움직였는데 찾아보니까 한 20개도 넘던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신약 관련주, 특히 뇌 쪽에 있는 신약 관련주,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이슈가 될 겁니다. 어쨌든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샤페론 오늘 비만 치료제는 사실 HLB 제약 최근에 그 리보세라닙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거는 맞지만 HLB 제약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샤페론은 많이 올라가서 뭐 이거는 늘 맨날 설명했던 거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뭐 더 떨어져 상관없고요.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분들만 가져가면 되고 또 돌파는 나옵니다.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언제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이 방송을 한번 챙겨보시면 제가 해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8% 올라가 있는 샤페론이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줬던 11월 1일 국제약품. 자, 지난주에서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현금화를 해라, 어느 정도 팔아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남겨놓은 거 있죠. 지금은 팔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미국은 다시 상승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자리를 잡을 텐데 얘도 올라간 게 없는 이 추세선 하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추세선 상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거 최소한 팔아먹거나 사지 말아야 될 자리고 여기서는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로 이렇게 딱 박스권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 오히려 사든가 가져가든가 이미 팔았다면 내려오면 사든가 다른 거 사든가 뭐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팔 건 없다. 갖고 있다면 더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고 다음 퍼스텍. 이번 주 내내 이제 방산주냐 우크라이나 재건이냐 둘이서 자꾸 격돌을 하죠. 방산은 자꾸 막 러시아가 뭐 ICBM을 쏘느니 뭐 장거리 미사일 쏘는지 핵폭탄을 누르느니 뭐 이러니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뭐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래서 둘이서 둘 다 강합니다. 둘 다 강한 상황인데 그래서 방산주 그다음에 우주항공 머스크 공동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제 머스크 관련주 하여튼 우주항공이 됐든 방산이 됐든 드론이 됐든 지금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갖고 있다면 제가 이미 벌써 지난주에 올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점서부터는 이제 주식을 사는 쪽으로 혹은 지금 못 팔았다면 그냥 갖고 있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도 안 팔았으면 불안하면 다른 걸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팔고 남은 거는 더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13% 수익. 자,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오늘도 말씀드릴 거지만 11월 8일 날에 드렸던 자리
이때 당시도 오성첨단 소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8%인가 마이너스 11%인가 마이너스 8%인가 손실 났다가 수익이 난 겁니다. 왜냐면 한 이쯤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다가 11월 여기군요. 11월 8일. 여기 이 고점에서 들어갔네요. 아닌가? 11월 6일 8일. 아, 여기네요. 그러니까 요쯤에 들어갔다가 물렸죠. 여기서 한 8%인가 11%인가 물렸다가 11%네. 대충 찍어 보니까 11% 정도 손실이 났다가 갑자기 그렇죠? 트럼프 정부에서 뭐 내각을 구성을 해서 뭘 하려는지 사람을 모아갖고 뭔가 하려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절반이라도 팔았으면 지금 내려왔으니까 다시 사면 되는데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내가 그때 팔 걸 하는 후회를 할 텐데 또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11월 14일 날에서는 제가 또 이거를 사도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수가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완전히 저점 자리로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가 1,400원짜리니까 그래서 1,409원에 샀을 때 기준으로는 25% 올라왔는데 다시 밀렸죠. 또 올라가겠죠. 뭐.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오성첨단 소재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들이 손실이 나지를 않아요.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손실이 나려면 일단 시장부터 박살을 내세요. 일단 미국부터 박살을 내든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고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고 뭐 구글이 하한가를 가고 테슬라가 하한가 2방, 3방을 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2,000 깨지고 1,800 깨지면 제가 아무리 종목을 줄인다 해도 그게 올라가겠어요? 다 한가 맞겠지? 근데 지금 장이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또 돌파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여러분들 들었던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오성첨단소재 들어갔다 마이너스 11% 물렸는데 25% 올라가고 16% 올라간 것도 장이 지금 하도 많이 빠져서 이제 오를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오를 일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못 이해해갖고 그럼 100%, 200%, 300% 올라가겠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20, 30% 올라가는 거는 기본인데 올라갔다 또 떨어지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게 기본이고 많이 올라가면 정말 100%도 올라갑니다. 50%, 100%도 올라가요. 셀리드가 그런 거죠. 셀리드가 지금 바닥에서 얼마 안 갔죠.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 지금 111%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도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2주도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이니까. 요 네모칸이 한 달인데 한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한 2주 만에 10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기가 너무 좋죠. 종목들을 샀는데 30% 마이너스 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20, 30% 먹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100%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성첨단 소재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공략됩니다. 1,446원 공략 가능하고요. 그냥 이 정도 자리면 그냥 사도 돼요. 1,500원까지는 뭐 그렇게 비싼 자리 아닙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에그리파이라는 미국 주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그리파이 내용이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인베스팅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읽어드리면 회사 프로필 에그리파이 식품 및 담배 산업이라 되어 있고 필수 소비재로 되어 있고 에그리파이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대마초 및 대마 산업을 위한 정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재배 및 추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수직 재배 장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대마초 산업 한다고 얘기 써져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차트면 이게 에그리파입니다. 여기가 1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지금 딱 여기 보면 여기서는 1,300% 지키는데 한 1,200% 정도 12배에서 13배.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몇 달러죠? 3달러짜리가 지금 39달러. 그러니까 1,300% 정도, 1,200%, 1,400% 올라갔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면요. 얼마나 바닥인지 한번 봐봐요. 엄청 바닥이죠. 월봉으로 봐도 엄청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에그리파이라는 종목을 미국 주식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할 수 없어요. 잡주기 때문에. 이거 상패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추천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상패당하면 미국도 망하고 엔비디아도 망하고 뭐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망하진 않겠죠라는 생각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뭐 추천할 수는 있는데 에그리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에 있고 주가가 바닥에서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12배, 13배를 갔단 말이에요. 1200%, 1300% 갔습니다. 그럼 왜 갔을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내각을 해갖고 뭘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도 작전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냄새 맡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한 번 올라가면은 미국 주식들도요. 무서운 게 뭐냐면 잡주들이 바닥에서 엄청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엄청 올라갑니다. 12배가 아니고 나중에 뭐 10,000배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대마초 관련된 대마초 그 뭐 IT 기술로 해갖고 재배 산업하는 담배 산업하는 그거라고 아까 전에 기업 내용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얘가 미국에 있는 그 호재를 그러니까 트럼프의 호재를 얻고 가는 걸 텐데 그럼 얘가 열심히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은 오성첨단 소재부터 해갖고 우리바이오 같은 애들은 바닥에 있는데 그럼 이거는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식은 우리가 저거를 살 수는 없어도 살 거면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그쵸 너무 유명하고 너무 안전한 회사니까 살 수 있지만 저런 애들은 그냥 그리고 벌써 12배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하나도 안 갔어요. 떨어질 자리는 없고.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일로 떨어지겠어요? 앞에 거래량도 장난이 아니고 오성첨단 소재도 엄청 바닥에 있습니다. 엄청 바닥에 있어요. 엄청 바닥에 있죠.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오성첨단 소재를 다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1,446원 선에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저희 급등 명중 베스트 종목 5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까요? 시젠 들어와 있네요. 23,500원 또 15%의 비중 주셨는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0.8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3,000원 선에 거래 중인 시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손실률이 크신 상황은 아니신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설계해 볼까요? 자,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의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 말고 신약에 대한 이슈도 올해 내년에서 계속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게 되면 호흡기 질환들,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시젠도 자,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 있죠. 완전 바닥이 있고 이 회사도 적자 회사 아닙니다. 하도 실적이 많이 났다가 지금 실적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적자 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 바닥에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이 좋다고 그랬죠. 매수 가격도 높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 방에 갑니다. 그 가격은. 조만간 24,000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올 겨울에서는 뭐 원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 먹어야지 이런 것만 아니면 아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6천 원 그리고 2%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3.38%가량 급등하면서 17만 4,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로서는 이 어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또 한 번 따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21단의 낸드를 양산하면서 내년에 시장에 공급할 것이란 계획 밝혀줬고요. 또 이 테슬라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HBM4 공급 요청을 했다는 이 소식 전해졌었는데요. 전문가님, 아무리 그래도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엔 HBM3E도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메인 경쟁 속에서는 HBM4, SK하이닉스가 훨씬 좀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이미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이미 이겼다라는 소식은 동네방네 다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길게 보면 그 격차는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이닉스가 차트 주가를 보면요. 지금 얼마죠? 이게 300조짜리인가? 아니 120조.
삼성전자가 300조짜리 종목이고 이거 120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모르죠. 한 10년, 20년 뒤에서는 역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잘 분발을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의 그 앞으로의 미래의 HBM이라든지 뭐 얘네들 HBM만 목만 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볼 때에서 시가총액 120조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30만 원이면 더블이니까 그래봤자 240조. 미국에 상장해 있는 대부분의 그 IT 기업들은 다들 300조에서 500조, 1000조, TSMC도 1000조 넘어가는데 너무 싸죠? 1000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300조에서 500조는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30만 원도 저는 보는 종목인데 이게 말처럼 되게 빠르게 올해 안에 가고 내년 안에 간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10년 얘기했어요. 10년. 10년 뒤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대신에 지겹죠. 지겹고 답답한 종목인데 20만 원에서 물린 거는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지수 관련주라 그래요. 지수 관련주가 아니고 아까 봤었던 뭐 에그리파이처럼 뭐 잡주거나 아니면 셀리드. 제가 셀리드를 이게 크게 갈 종목으로 이미 바닥에서 100% 올라왔습니다. 이거 되게 크게 갈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셀리드처럼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하고 최근에 바닥에서 100%는 올라왔어요. 그럼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100% 올라왔으니까. 최근에 한 600억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금방 올라가요. 10배 가는 것도 금방 가고 5배도 금방 가는데 하이닉스는 그게 5배 가고 그러려면 10년, 20년 걸립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그냥 20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무난하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퓨런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또 10%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퓨런티어 오늘은 3.8%가량 다소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26,6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될까요? 자, 퓨런티어 매수 가격이 참 거기서 어떻게 샀을까? 우리 그 나무 그 감나무 그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저기 어떻게 올라갔을까? 되게 무섭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감나무 3m짜리, 5m짜리 엄청 높은 나무에다 꼭대기 그것도 부러지면 바로 그냥 뇌진탕 당할 것 같은 느낌에까지는 아닌데, 그쵸,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사지도 않았겠죠, 설마? 여기서 사다가 물려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를 물어보는 거겠죠. 설마 여기서 사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빠져나오세요. 올라오면 빠져나오시고 퓨런티어도 저기 뭐 자율주행이지만 스마트 그 적어도 저기 아까 보였던 이것도 저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어차피 제가 가면 얘도 가고 얘가 가면 제가 가는데 매수 단가가 두 개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결과 그리고 다소간의 실망감이 드러난 이유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다음 기사 한번 보실 텐데요. 포춘지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NVIDIA CEO weighs off Blackwell production concerns. 자,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의 생산 우려를 일축했다. Says demand is staggering. 여기서 staggering이 깜짝 놀라다, 깜짝 놀래키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블랙웰 생산에 대한 모든 걱정들을 일축시켰다. 이 저번에 컨퍼런스 콜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번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컨콜의 내용을 주로 보자면요. 가장 먼저 최근 이 엔비디아 블랙웰이 설계 결함이나 뭐 발열 현상 같이 굉장히 생산 차질 이슈가 자주 보도가 됐었죠. 여기에서 좀 젠슨 황 CEO가 바로 답변을 했는데요. 블랙웰의 생산 차질 이슈는 충분히 해결이 됐었고 또 블랙웰의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거 믿을 수 있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블랙웰의 생산 차질 이슈가 생기니까요. 구매자들, 특히 이 좀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전 모델인 H100이라도 더 공급을 해달라고 좀 아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블랙웰의 생산 출하 과정을 좀 봐야겠죠. 올해 4분기부터 생산 출하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양산이 돌입될 때까지는 좀 마진율의 감소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양산 이후에는 70% 중반대의 마진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거의 70% 중반대, 70%가 넘어가는 마진율이면 거의 독과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마진율을 기록을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님, 문제는 좀 현재 월가가 마진율의 감소 자체를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어제 주가도 좀 하락을 한 영향이 컸는데 이 마진율 단기적으로는 좀 낮아질 수 있지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미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한 번씩 나왔던 부분들이죠.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뭐가 아키텍처의 문제냐, 뭐가 차질이냐 할 때도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그냥 쟤네들의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 그게 정말로 악재고 진짜 빠질 얘기라면 별것도 아닌 얘기에 급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식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질 생각이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저번에 나왔던 얘기 재탕인데도 뭐 20% 30% 막 박살나기도 해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주가도 오늘 머스크가 보이질 않았다.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늦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주가가 반토막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빠질 때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악재를 먹어가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또 다시 나와도 꼼짝도 안 하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얘기가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생산 그때 당시 그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공장에서 공장이 아니고 이제 양산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별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이게 설계도에 아키텍처에 대한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냐 하는 의구심이 나올 때에서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TSMC하고 둘이서 머리 잘 맞대고 잘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잘 됐다 그랬다가 지금도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박살이 나든가 떨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때도 주가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 뭐 8배인가 10배인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던 그 지금 엔비디아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흔들릴 때 매수에 기였었던 거예요. 흔들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로 또 흔들어가지고 뭐 블랙웰에 대해 차질이 된다 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지만 떨어지게 되면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3분기 이번에 실적 나왔죠.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4분기 가이던스 예상치가 좀 줄어들었다는데 그다음 애널리스트의 그렇죠? 입이 그냥 여러분들을 고리려고 여러분들이 아니겠죠. 미국 사람들을 어떻게든 물량대로 어떻게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상당히 강해요. 떨어지지도 않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있는데 시가총 1위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가를 어쨌든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이 현재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약하지도 않고 지금 딱 마이너스 0.1인데 플러스로 돌았을 거예요. 지금 슬슬 유럽 선물 다 플러스 다 돌아서 있는 상황이니까 플러스로 돌았을 텐데 다음 주 되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똑같이 나스닥의 영향, 그다음 다우존스의 영향, S&P 500 영향 걔네들이 넘어갈 거라서 넘어가면 얘도 넘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다우존스로 이제 편입을 했다는 이제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다우존스는 나스닥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엔비디아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계속 갖고 가세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틀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수익 좀 날까다 싶으면 이제 떨어뜨리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진짜로 나중에 금융위기가 찾아오거나 서브프라임처럼 뭐가 위기가 찾아오거나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또 찾아와서 한 1년 동안 빠질 생각이 있을 때서나 약하거나 떨어지지 그냥 강할 때서는 주구장창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지는 구간이 어디냐면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도 아주 된통 빠지죠. 그때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강하고 특히 유럽 증시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올라갈 폭도 큽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가져가시고 월가에서 8,000조 얘기하고 일경 3,000조까지 얘기했다 그랬죠? 저도 7,000, 8,000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오픈 AI에서 만든 무슨 로봇들, 공장에서 돌리는 모습들을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 봐봐요. 얘네들이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막 느리느리 움직이지 않아요. 어쨌든 테슬라 로봇도 있고 오픈 AI 피규어 로봇도 있고 현대차 로봇도 있는데 원래 얘네들이 2050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혹은 뭐 뉴스에서 2050년 정도에서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머스크가 AGI 이것도 몇 년도에 이게 상용화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영상들을 보고 여러분 안 봤으면 보세요. 그러면 봤던 사람들이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너무 무섭다. 2050년이 아니고 당장 지금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 상황들이 당장 벌어질 것 같다. 2050년은 무슨 2050년이냐. 당장 5년 안에 일자리 다 잘릴 것 같고 공장 사람들 다 로봇들이 다 일할 것 같다. 막 이런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바로 아마 투입이 몇 년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5년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 있으니까 피규어 AI 로봇 뭐 아니면 뭐 머스크, AGI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거 하나의 일환인데 근데 저 로봇들을 만지고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관련주들이 뭡니까? 다 반도체하고 이 엔비디아도 그쪽 관련주 쪽이죠. 인공지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새로운 신세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렇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구글 얘기했었잖아요. 자 구글도 보면은 반독점이고 뭐고 하여튼간 뭐 크롬이고 뭐고 하여튼간 그걸 매각을 하라.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그렇게 해요. 독점이다 싶으면은 강제적으로 매각을 시켜갖고 힘을 빼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쪽으로 박살이 나든가 그렇죠? 빠지든가 빠지다가 말다가 4.5% 빠지는 건요. 우리나라 종목들 잠깐 올라갔다가 잠깐 빠지면 4.5%씩 10번도 빠집니다. 그래서 40%도 빠지죠. 우리나라는 뭐 10% 빠지고 15% 빠지고 그런 거 일주일이면은 금방 빠져요. 우리나라 무슨 뭐 반독점 걸려가지고 매각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빠졌는데 대형주인데도 그러니까 대형주니까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악재가 나왔으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빠졌으면 모르죠. 이게 무슨 얘기로 다시 바뀌어서 나올지. 어쨌든 전저점 자리랑 전의 전저점 나스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걸로 다시 잘 돈 벌면 되죠. 뭐 구글도 로봇 사업도 하고 뭐 인공지능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지금 IT 기업들은 웬만하면 아마존도 로봇 사업하고 인공지능 사업한다 그랬죠. 반도체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은 다 지금 그쪽을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관련주들을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미국 주식은 제가 이제는 미국 주식도 하면서 미국 주식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은 대형주들 1위부터 20위 사이 내에서 바닥이다 싶은 애들은 그냥 사면 웬만하면 다 돈이 됩니다. 뭐 아까 전에 봤었던 에그리파이 뭐 이런 거 잡주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것도 싫으면은 애플 조종받을 때 사든가 아니면 테슬라 조종받을 때 사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15세대 CPU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14세대를 가격을 낮춰가지고 좀 판매량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4세대 내지는 그 전력에 대한 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 엔비디아 그러니까 인텔이 2월달, 3월달, 4월달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인텔하고 요즘에는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싼 거는 뭐 인텔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IT 기업들 싼 것들 건질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가 140달러 선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 나스닥 분위기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의 조정장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낙폭과대 종목들에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부족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소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